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된 여파로 분석됩니다. LG전자가 광파 오븐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전통 가마가 아닌 오븐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이색 이벤트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도진 신임 기업은행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경직된 조직 문화를 철폐하고 실질 중심 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접고 자회사 간 시너지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신한카드가 국내 카드사 중 처음으로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을 승인받고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거래량이 4년 만에 꺾였습니다. 상반기에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123 대책이 나온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오늘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1만 6,898건입니다. 이는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보다 7.7%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 거래량이 매년 2, 3만 건씩 늘었지만 4년 만에 거래량이 줄어든 겁니다.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니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전후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됐습니다. 대책 시행 전인 1월 5,431가구가 거래돼 작년보다 20.4% 줄었고 여신심사가 강화된 2월 42.3%, 3월 45.8%, 4월 38.3%, 5월 19% 등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매달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이 있었지만 11월 거래량은 11.9% 늘어나는 등 7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장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06년 이후 거래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3만 1,458건으로 작년보다 5% 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이자보다 높고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전통적인 가마가 아닌 오븐으로 도자기를 굽는다.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LG전자가 원적외선 빛을 이용한 광파 오븐의 섬세한 온도 조절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오븐에서 도자기를 굽는 이색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도예가 다니엘 레스가 도자기 빚기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채색이 끝낸 도자기를 전통적인 가마가 아닌 음식을 굽는 오븐에 집어넣습니다. 도자기는 뜨거운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굽는 과정에서 쉽게 깨질 수 있어 과연 오븐으로 도자기 굽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 그러나 약 1시간 후 오븐에 구워진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됐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 인버터 광파 오븐의 강력한 고주파가 도자기 그릇 구석구석 열을 고르고 깊숙하게 전달한 결과입니다. 고주파의 세기를 기존보다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고주파를 오븐 내부에 구석구석 깊숙이 전달해줍니다. 이런 성능을 바탕으로 이번에 도자기 굽기 도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굽기에 성공한 이 오븐은 원적외선 빛을 이용해 조리 시간은 줄여주고 음식을 빠르게 익혀줍니다. 특히 1100W 고출력과 스마트 인버터 기술로 해동 온도와 가열 온도 역시 정교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도어를 강화 유리로 처리하고 외관에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쉽게 변색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이벤트를 담은 동영상을 이달 호주, 프랑스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공개, LG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김도진 신임 행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 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직된 조직 문화를 철폐하고 실질 중심 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안 되는 사업은 접고 증권과 보험 등 자회사들과의 칸막이를 낮춰 민간 금융 지주사들과 맞붙을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김도진 신임 기업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실질 중심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물론 핀테크로 ICT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기존 관행에 젖어 있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행장은 변화를 위해 우선 보여주기식 업무 추진과 형식적인 회의, 지나친 의전 문화 등을 모두 벗어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를 위해 단상 앞에 선 김 행장은 경직된 자세의 직원들을 보더니 편하게 들으라며 형식에서 벗어난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볼 필요 없습니다. 김 행장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또 자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은행의 90% 이상 편중된 수익 구조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그룹 간 부서간은 물론 은행과 자회사 간, 자회사 상호 간에도 시너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비은행 부문이 IBK에서 20%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 행장은 은행과 자회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증권, 은행이 결합된 복합 점포를 대폭 늘리고 대신 적자 은행 점포는 과감히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많이 대출하고 많이 떼이는 이자 중심 수익 구조는 낭비라며 외환과 IB, 신탁 부문을 통한 비이자 수익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신한카드가 국내 카드사 중 처음으로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영업을 시작해 앞으로 5년 내 업계 선두그룹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지 법인을 출범시킨 지 1년 만으로 국내 카드사 중 최초입니다.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인도네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CJ 등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30여 명의 현지 전문 인력을 채용해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외 카드 사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이번 신한카드의 라이센스 취득은 현지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국내 금융당국의 측면 지원, 또 현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과의 파트너십 등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 합작 파트너인 살림그룹의 계열사 인프라와 임직원을 모집 채널로 활용하고 이미 현지에 진출한 신한은행과도 협력해 고객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신한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판 개발을 완료해 모바일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자사의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핀테크 역량을 현지 신용관리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5년 안에 업계 선두그룹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전자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계 가전박람회 CES 2017이 다음 달 5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50주년이 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력이 관건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두고 자존심 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전 분야는 단연 TV. 삼성의 퀀텀닷 TV 신제품과 LG의 올레드 TV가 나란히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삼성전자의 3세대 퀀텀닷 TV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한 차원 진보된 기술력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삼성은 3세대 퀀텀닷 TV를 중심으로 체험 쇼케이스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LG전자의 올레드 TV도 자체 운영 체제인 웹OS 3.5를 적용해 스마트 TV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TV에 이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가전제품도 단연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은 프리미엄 주방 가전 패키지를 선보이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냉장고와 오븐, 식기세척기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LG 역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대거 출시합니다. 세계 최초로 드럼 세탁기 하단에 미니워시를 결합한 트윈워시 세탁기, 문을 두드리면 내부를 볼 수 있는 노크온 기능과 냉장고 속의 미니 냉장고로 불리는 매직 스페이스 등이 결합한 프리미엄 냉장고 등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이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으로, 주택 매입 가격은 9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으로 강화됐습니다. 실손 의료보험도 개편돼 보험료가 25%나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나오고 2년간 보험료를 미청구 시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이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계부채 팽창의 주범 역할을 한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거치식으로 이자만 갚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풍선 효과로 대출이 크게 늘었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내년 3월부터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정체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서민층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가장 정책성이 큰 디딤돌 대출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지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6천만 원 미만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이전에 소득 제한이 없던 보금자리론 역시 주택가격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지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7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는 내년 3월부터 4,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일 8만 원가량의 입원 간병비도 신설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로 문제를 일으켰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상품으로 개편됩니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내 손 안의 은행이라 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1이면 1월 말 늦어도 2월에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3월에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때 재발급과 부정사용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4월에는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네,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이고 노인층 2명 중 1명은 빈곤에 빠져 있다는 통계청의 조사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특히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가구는 전체의 8.8%에 불과했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가구는 20%에 육박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소개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37.5%에서 많게는 50% 안팎이 노후의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노후 생활비로 월 평균 최저 18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국민 스스로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의 적정 수준은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중산층이더라도 노후에도 월 소득을 200만 원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은퇴 후 소득이 사라지는 시기를 감안해 미리 연금 등을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총 3층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최병철 연금지원부장이 자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결국 개인의 노후는 각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체계는 3층 구조입니다. 1층이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1층 공적연금의 월 소득 대체율은 대략 40% 수준인데요. 약 65세부터 수령하기 때문에 55세 은퇴를 가정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약 10년간의 소득 절벽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 시기를 2층, 3층 사적연금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개인의 노후 자금은 이러한 사적연금의 다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층, 3층을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돈을 더 부을 수도 있고 또 부은 돈을 자기가 직접 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 들은 것처럼 이 연금 상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연금 상품 어떻게 하면 잘 굴릴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자산 관리를 잘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워낙 상품의 종류가 많고 또 수익률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상품을 하나 쉽게 딱 고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연금 상품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인 만큼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먼저 고려를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으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상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연금 마케팅 부문장께서 자문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자산 배분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을 관점에서 보면 나눠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수익, 또 하나는 꾸준하게 나오는 어떤 현금 흐름상에 나오는 인컴 수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헤지 펀드라든지 어떤 롱숏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전략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보고 이런 전략별로 자산 배분을 해가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연금자산 같이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인컴 수익을 기본으로 깔고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 가면 절대 수익 상품을 조금 일부 넣고 자산 시장에서 가격의 어떤 상승의 방향이 보일 때 자본 이득을 좀 추구하는 형태의 상품을 일부 편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그게 연금자산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좀 바람직한 어떤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득 절벽에 대비해서 노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IT 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부품인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자사의 특허권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역대 최대인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칩세트와 이동통신기술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칩세트 제조사이자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특허권 계약을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정 명령을 통해 퀄컴과의 특허권 협상이 정상화되면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 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채용 계획이 내년 1분기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30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7만 5천 명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채용 계획 인원은 전년보다 4.5% 증가했으나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300인 이상은 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소비나 투자로 쓰지 않고 남은 가계 여유 자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자금 순환 자료를 보면 지난 7월에서 9월 가계와 자선 구호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의 자금 잉여는 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금 잉여는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한 자금에서 빌린 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3분기 자금 잉여 규모는 전 분기보다 13.5% 줄어든 것이고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적용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여유 자금이 줄어든 데 대해 소득 증가는 미약한 상황에서 가계가 신규 주택 구입에 많은 돈을 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는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고 지난 7월에서 9월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 7천여 가구로 파악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측정한 통신사 와이파이 평균 속도가 다운로드 기준 144.73Mbps로 작년보다 58% 빨라졌습니다. 지하철역의 와이파이 장비가 교체된 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릅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24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내년 명절 선물로 5만 원짜리 굴비 세트를 최초로 내놨습니다. 신세계는 5만 원 미만 설 명절 선물 품목을 올해보다 35% 늘린 467개 마련했습니다. 물량은 3만 개 늘린 11만 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내일은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와 호남 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중부 지방은 내일 새벽 한때, 호남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는 낮부터 밤 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최고 3cm가량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하늘 가득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다소 덜 내려가겠지만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다시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추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보통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이후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 독도는 낮부터 밤 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방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서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의 구름 양이 더 적겠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 등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선명한 해돋이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